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읽어준 남자 애병군 멘토입니다. 목소리 많이 돌아왔죠, 그죠? 어제는 진짜 거의 쇳소리였는데 오늘 많이 돌아왔습니다. 다행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해 주신 덕에 그래도 하루 동안 목이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새 뭐 제가 감기 조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먼저 걸려버렸습니다. 자, 환절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일교차가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여전히 감기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신문 읽어주면 다르게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제가 신문의 주요 내용들이 뭐다 이 얘기 들으면서 결국은 드론 사업, 그 다음에 앞으로 빅데이터 시장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전일 퍼스텍이 굉장히 강하게 올랐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빅데이터 시장, 더존 비전도 강하게 올랐고, 알티캐스트가 조금 시가는 좀 높게 출발했는데 결국은 또 밀려 내려왔죠. 알티캐스트가 아직 저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올리기에는 아직도 물려 계신 분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리는데 매물 소화대 구간을 좀 거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점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국은요, 미래 펼쳐질 산업, 그리고 그런 산업들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짚어드려도 강한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꼭 좀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런 강한 종목군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 산업, 바로 어디에서 살펴봐야 될까요? 신문이라는 팩트에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신부터 잠깐 보겠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입니다. 델 첫 번째 기사가, 머리 기사가 델이에요. 델 will acquire EMC. 이 EMC라는 회사가 뭐냐면 스토리지 저장 장치 회사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빅데이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EMC라는 회사를 67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하나 이게 하나로 지금 어마한 76조 정도 되는, 76조 한 6천억 정도 되는 그런 돈이라고 합니다. 이런 회사를 어마어마한 금액에 인수를 했어요. 왜 인수를 했을까요? 왜 델이 컴퓨터 만드는 회사가 왜 저장장치 회사를 왜 인수를 했을까요? 자, 이게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죠.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델이 인수했다는 사실은 팩트고요. 이걸 왜 인수했느냐는 주가에 우리가 앞으로 향방, 즉 그들이 어떤 사업 쪽으로 가고자 하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가 되겠죠. 왜 인수했을까요? 빅데이터 시장이죠. 그들이 이제 퍼스널 컴퓨터, 즉 개인용 컴퓨터를 팔아서는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왜? 뭐에 밀리기 시작했어요? 이 퍼스널 컴퓨터 시장이. 그렇죠. WPC,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뭐에 밀리기 시작했습니까? 스마트폰에 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인용 PC 시장이 점점 쪼그라들고 위축이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렇다고 PC를 사용하지는 않아요. 사용 안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 요새 그 커피숍들 많죠, 그죠? 그런 이제 커피숍들 가보면 전부 다 애플 노트북 꺼내놓고 뭘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뭘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검색을 하는 건지 진짜 과제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들 컴퓨터를 꺼내놓고 있어요. 그 개인용 PC, 즉 퍼스널 컴퓨터 중에서도 이제 휴대용이 간단한 그런 이제 WPC 쪽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델은 자, 이런 이제 미래 산업들을 봤을 때는 빅데이터 시장으로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들이 쪼그라든 이 퍼스널 컴퓨터 시장에서 머물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빅데이터 시장으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전히 빅데이터 시장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돼요. 그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미래 산업일 수밖에 없고, 그 미래 산업은 결국은 앞으로 활짝 개화할 산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신다면 여전히 더존 비전, 특히 알티캐스트 가격적 메리트까지 넘칩니다. 이런 종목들은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꼭 좀 참고해 보십시오. 자, 다음
국내 최대 경제일간지 서울경제신문 살펴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지금 인터넷 은행, 지금, 이게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인터넷, IB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아직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기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벨 경제학상이 앵커스 디턴이라는 교수가, 미국 프린스턴 대 교수가 받았는데요. 이 사람의 얘기를 잠시 뒤에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바로 이 교수의 모습이 바로 나옵니다. 굉장히 늙으신 분이에요. 나이가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에요. 이 앵커스 디턴은 영국 에든버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한참 동안 경제학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미국에 왔는데, 이 사람의 주요 얘기는 뭐냐면 성장을 통해야만 빈곤이 탈출이 가능하다. 부유세로는 불평등 해결 못한다. 즉 뭐냐 하면 규제로는 불평등을 해결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 위에 부유세, 부유한 층의 소비를 막아서는, 그 부유세를 부과해서 그 소비를 자꾸 막아서는 불평등이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빈곤의 악순환이 지속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끊기 위해서는 성장을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처음에 중국도요, 규제, 그러니까 성장의 안정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규제라는 것을 먼저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문제들이 터져 나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성장을 이어나가야 되겠다고 다시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경제학자의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성장을 통해야만 결국은 이 빈민층의 어떤 부분들을 해서 그들의 소비, 즉 부유층의 소비를 통해야만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흔히 이제 거시경제학적 측면, 미시경제학적 측면에서 보자면 이분은 철저하게 거시경제학적 측면으로 접근을 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꼭 좀 참고를 해봐야 되는데, 소비자 행동의 분석을 통한 AIDS, AIDS가 아니고요, AIDS 모델입니다. 그래서 학계의 주목을 받았고 빈곤 측정 방식을 고안해서 개발 경제학 발전에 기여를 했다, 이런 얘기인데, 결국의 얘기는 여기 중요한 내용들은 나옵니다. 물가 상승률을 자꾸 고려해갖고 정부가 규제를 해버리면 이것은 결국은 뒤로 후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도 결국 뭐냐면 미국은 성장을 이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이 더더욱 불거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 부분의 얘기가 결국은 앞으로 세계 경제는 지속적 성장세를 만들기 위한 인위적인 정부 개입이나 중앙은행의 개입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성장을 하지 않고 규제를 통해서 안정을 시킨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지금 우리가요, 어떤 그런 단계에서 보면 지금 경기는 굉장히 좋지 못해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도 명품들은 잘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지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개별 소비세를 인해서 지금 외제차가 엄청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밑에 일반인 서민층들은 쓸 돈이 개별 소비세로 과연 우리는 무슨 혜택을 받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 즉 국민 행복 지수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그들의 돈을 많이 써서 이들이 열심히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 경제학자가 꼭 꼬집어서 마치 우리나라 얘기를 하듯이 콕 꼬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해보신다면 결국은 지금 제가 수익을 말할 시간에 드렸던 이 개별 소비세 인하의 이유, 숨겨져 있던 돈들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면서 큰 돈들, 즉 큰 자금들이 풀려나오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외제차를 사고 그 개별 소비세 인하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고가품들을 막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돈이 풀리고 있죠. 여기에 경기 부양책을 제대로 쏟아부을 시점은 바로 내년 초순부터 봄까지가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 점 참고해 보십시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훈풍에도 수출주 공매도 여전하다. 자, 분명히요, SK 하이닉스를 빠뜨릴 때는요, 삼성전자를 빠뜨릴 때도요, 자, D램 가격이 떨어져서 그들의 실적이 우려된다. 3분기 실적이 우려된다 그러면서 빠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연락에 공매도를 쳤죠. 그런데 그게 기관들이었고요, 외국인들이었습니다. 개인들은 계속 사모하다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진짜 실적을 딱 까보니까요, 어닝 서프라이즈. SK 하이닉스도 지금 추정 예상치를 넘어선다고 합니다. 딱 까보니까 또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쳤던 기관들이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제 유진투자증권이니까 참 못된 짓을 하더라고요. SK 하이닉스 이제 3분기 실적이 그래 우려된다고 얘기하다가 이제 또 4분기 실적이 우려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공매도를 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 투자자들을 털어내려고 한다면 참 그들은 악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보고서를 그렇게 쓰면서 기관들은 계속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주식시장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이거 어디 가면 사기예요. 그렇죠? 어디 누군가한테는 이걸 진짜 법적으로 엄밀히 따져보면 안 좋다고 얘기해놓고 자기는 사들이는 거, 이거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보면 좋지 못한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식시장에서는 그게 될 수 있다는 게 참 웃깁니다. 그런데 웃겨도 어쩌가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 들어와 있는 이상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만, 자, 이 부분 분명히 생각하셔야 돼요. 어닝 서프라이즈 있고 난 다음에 삼성전자 급등을 했었죠. 그죠? 공매도 세력이 어느 정도 진 거예요. 실적을 제대로 파악 못한 겁니다. SK 하이닉스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따라잡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계속 떨어뜨리고자 하는 누군가의 보고서들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지금 팔려나가고 있는 것은 개인 물량이라는 얘기죠. 손절하고 있는 것도 개인 물량이라는 얘기고, 거기에 속으실 필요 없습니다. 바로 서울경제TV가 있잖아요. 이걸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장기 포지션을 잡고 가시면 됩니다. 해안들 잡고 가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켜드리고 저희가 잡아드릴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IT가 못 살아 돌아오면 우리나라 정치가 살아 돌아오면 힘듭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이런 얘기 들었었잖아요. 성실함으로, 그 특유의 성실함으로 이 자원 부족에 대한 부분들을 극복해온 민족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IT 쪽에서 꽃을 피웠고, 그로 인해서 IT 강국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자꾸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기관들이 들고 나옵니다만은 어쩔 수 없어요. 실적이 좋습니다. 그 점을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자, 면세점. 15일 면세점 제도 개편에 대한 공청회 4대 쟁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매출 기준 수수료 얼마나 오를까? 최고가 입찰 방식 사업자 선정 하나, 추가 진입 제한으로 독과점 개선 하나, 신규 설립 요건 완화한 주요 내용은, 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얘기는 결국 면세점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 대기업들이, 왜 중소기업들이, 왜 이렇게 면세점 쪽에 가려고 계속 저거들끼리 계속 지금 신문에서 나오고 할까요? 자, 이 내용은 여기 밑에 기사 쪽으로 내려가 보시면 나옵니다. 자,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롯데, 신라 등 면세점 사업자들이 올린 매출이요 8조 3천억입니다. 근데 납부한 수수료는 40억 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8조를 벌었어요. 그죠? 8조 가까이를 팔았습니다. 근데 수수료 40억 내락하면 여러분들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죠. 누가 안 하겠습니까? 누가 안 할까요? 과연 이런 돈 놓고 돈 먹기 시작하면 누가 안 할까요? 다 합니다. 개인들이라도 하겠죠. 누구나 눈독 들일 수밖에 없겠죠. 왜? 좋잖아요. 많이 벌잖아요. 왜 안 하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면세점 사업자 쪽으로 이렇게 촉각을 곤두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면세점 사업권을 따낸 쪽은요, 더더욱이 지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유혹카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어찌되었건 지나갈 때마다 중국인 목소리도 계속 들립니다. 여러분 시내를 한번 지나가 보세요. 명동을 한번 지나가 보세요. 종로를 한번 지나가 보십시오. 계속 중국인 소리들이 뒤로 계속 들립니다. 시끄럽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계속 들립니다. 그들은 소비를 할 때도요, 대륙성 기질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거 하나, 이거 두 개, 이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쭉 들고 가보는 거예요. 그런 식의 소비 패턴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소비도 좀 대형으로, 그리고 그들의 소비 씀씀이가 더 커졌습니다. 1인당 소비 씀씀이가 더 커졌어요. 이거는 결국은 면세사업적으로 이들이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대기업들이 자꾸 그쪽으로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는 요인입니다. 그 점을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 면세사업자를 따낸 거 이런 쪽이 결국 계속해서 새로운 어떤 신성장 동력을 달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렸던 현대페인트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펼쳐질 사업 쪽으로 보면 이 SK 쪽도, SK 네트워크스 쪽도 이제 면세점 사업자 쪽으로 확실하게 뭔가를 붙여나가기 위한 전략들을 펼쳐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회사가 뭔가 하나씩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은 그들이 앞으로 신성장 동력에 날개들을 하나씩 붙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볼게요. 자, 삼성 따라잡자. 야, 마이크론이 삼성을 따라잡자고 일본에 대규모 투자를 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메모리 반도체 세계 3위 기업이 1위가 삼성전자예요. 37.9%입니다. 그 다음 SK 하이닉스가 2위입니다. 마이크론이 3위로 쭉 밀려버렸어요. 이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주가가 빠진 겁니다. 실적이 감소한 거고요. 그들이 따라잡혀서 감소가 된 것이지, 그들이 D램 가격의 단순한 하락으로 이만큼 실적이 나빠진 게 아니라는 얘기였던 겁니다. 마이크론에 대한 부분들을 그들은, 미국은 제가 어떻다고 얘기 드렸어요? 이 반도체, 즉 실리콘밸리 쪽으로는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들의 프라이드가 굉장한 나라예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까지만 해도요, 이들은 자동차 산업하고 반도체 산업은요, 절대 내줄 수 없는 산업 쪽으로 꼽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자동차 반도체 쪽에서는 굉장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근데 그게 한국의 두 업체한테 밀려버렸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쭉 밀려 내려오니까, 자존심이 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리콘밸리를 살리자는 운동이 막 불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는 늦었습니다. 왜? 중국인들이 컴퓨터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이미 컴퓨터의 어떤 포화 상태에 와 있기 시작했고, 새로운 컴퓨터 시장, 바로 이 중국과 인도가 펼쳐지면서 신흥국가인 아시아 쪽에서의 바람이 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이만큼 고속 성장을 하게 된 배경 원인도 결국은 중국 쪽으로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실적으로 받쳐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결국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예요. 즉, 삼성전자는 특히 지금 스마트폰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요. 지금 또 매출 비중이 반도체 쪽이 확 늘어나 버렸죠. 그죠? 스마트폰 쪽은 자꾸 줄어들고 있고, 화웨이나 지금 샤오미 쪽으로도 침해를 당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SK 하이닉스는 순수 반도체 쪽입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우려하실 이유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기사는 여기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오늘도 투자 제안을 말씀드릴게요. 어제하고 똑같아요. 한국의 투자 매력도 커진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다시 박스권 상단으로 순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2050포인트 이상까지는 우리가 한번 부지런히 가보죠. 지금 너무 여러분들이 성급하게 위로 올라왔어,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질 단계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저녁에 8시에요 온라인 공개 강연회를 진행을 합니다.
제가요, 여러분들을, 온라인 쪽에서 좀 답답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알찬 공개 강연에 준비했으니까요. 저녁 8시에 시간 있으시면 꼭 좀 참석하셔서 여러분들, 좋은 얘기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병군이었습니다.